저는 오늘부터 공항만 등 감염병 시작 시대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공공시설별 특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등 일상 방역을 주요고자 하는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개별적 특성, 실내냐 실외냐, 그밖에 밀집이냐, 좀 개방된 공간이냐,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순차적 개방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태원발 확진자 발생 동향과 우리 제도가 섬이라는 지적 특성으로 타 지자체와의 의료 자원의 공유가 어려운 점,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사회의 필요가 누적된 점, 제주 관광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호골자를 정했습니다.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의 특징은 공항만 특별 입도 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전제하에 관광도시에 걸맞는 관광지 특별 방역관리, 그리고 공공시설 및 행사의 단계적 개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만 특별 입도 절차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내선 도착장 발열감시 체계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등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방역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저희들이 주의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이나 방역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제주의 국제관광도시라는 위상을 유지하고 또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내외 여부, 밀집 분산의 여부 등 관광지별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방역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또 방역당국과 한 라인을 구축하는 별도의 방역 매뉴얼을 보강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주요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을 유도하고 방문객 이동 동선 마련 등 시설별로 세부적인 보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 여부에 대한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서 관광사업체에 대한 방역 상황과 예방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도 단계적 개방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개학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초중고 등교 개원에 따른 코로나19의 발병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3단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3 등교 개원이 시작됐습니다만 앞으로 2주간 6월 3일까지는 개방 준비 기간을 거치고 6월 4일부터 21일까지 시범 개방하는 후에 그때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월 22일까지는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준비 과정을 받아나가겠습니다. 단계별 개방 계획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되 개발 공공시설의 특성, 감염 위험도에 따라서 시범 개방 방식과 구체적 개방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을 운영하게 될 때는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입장 시 발열 검사 등 제주형 방역 매뉴얼과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운영 재개를 위한 부분 개방과 시범 운영 후에 6월 22일부터 방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도서관은 현행 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 도서 대출을 위한 자료실을 6월 4일부터 개방하고 열람실 개방에 따른 사전 준비를 그간 시행하게 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 실외 시설은 일반인에게, 또 실내 시설은 전문 선수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사전 예약제 운영이 가능한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월 27일부터 부분 개방과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의 개방 계획안은 첨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저희들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부 수정과 보완을 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맞춰서 현장에서 주관하는 각종 설명회, 도구회, 축제, 공연 등도 2월 3일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2월 4일 이후에 그때의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도행정시 읍면동 청사와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행정재산도 저희들이 사용 여부를 지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2주간 현행 물리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어제 시상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중해서 방역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일단 2주간 현행 시스템 유지하고 2주 후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경로당, 요양원, 장애인 시설, 집단 거주 시설들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외부 방문객의 출입 금지와 입소자의 외출 면회 외박이 금지되고 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도 불필요한 외부 활동이 계속해서 제한됩니다. 다만 방역을 위한 자원봉사자, 식료품 배달원 등 극히 제한적으로 외부 출입을 허용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아크릴 스크린 설치 등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해서 요양병원, 또 생활시설 등에 대한 일반 이용객 면회를 점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재가 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강화된 지침을 유지하되 앞으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결정들을 저희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행정부 이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31개 전담부서, 이것은 뒤에 첨부했습니다만 각 시설과 장소별로 저희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유행하면서 회의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시설들 필요하다면 더 추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각 부서별 홍보, 그 다음에 지도점검이 불가피하게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 중심으로 기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더 나은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저희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자꾸 강조를 드립니다만 절대로 기존의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덜 불편한 체제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오히려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것처럼 이제까지 스스로 방역 주체가 돼서 제주를 지켜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불편하시지만 노력해 줄 것을 거듭적으로 강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제주형 생활방역 전환이 되는데요. 또 확진자 발생이 얼만큼 됐을 때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는 그런 매뉴얼까지 좀 준비가 좀 되는지 일률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중대본 발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상황을 접하실 수 있을 텐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걸로 예정되고 저희들이 어쨌든 전국적 상황을 고려하고 또 제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강화된 정부의 시설 운영 제한, 또 행동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도 6월 22일부터는 또 개방이 확대된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있는데요. 그러면 6월 22일 이후에는 다른 뭐 축제라든가 야외산 뭐 축제라든가 그런 뭐 행사들 이런 것들 개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단계적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나 이제 공연 뭐 이런 것도 성격이 다 다르습니다. 그래서 서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분위기의 행사가 있는 것이고 또 축소된 상태에서 조용히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 단계를 거쳐서 6월 22일부터는 한꺼번에 모든 행사가 개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능한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줘서 그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방식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행사는 가능하고 어느 정도 행사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이 그런 있나요? 것들을 저희들이 시범 운영들을 거쳐서 정해서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도록 결국에 이제 생활 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인데 이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장의 상황 이게 이제 밀폐형이냐 개방형이냐에 다를 수 있고요. 또 인원 이 공간에 100명과 200명은 분명히 거리두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대상과 면적과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야말로 사안별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국적인 이 확산 체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외부 동향 파악과 동시에 저희가 단계별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완된 형태의 생활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몇 명이 되었을 때 돌아서느냐 아까 질문이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한 명이라도 지역사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지역사회 전파가 한 명이라도 나타났을 때 아마 상당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돼야 될 것이고, 그 외에 그 감염 경로가 지금처럼 명확하다 뭐 이랬을 때는 이제 아마 이거 정책이라는 걸 이렇게 쉽게 바꿔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가 개학이 되었는데 학교는 굉장히 이게 밀도가 높고 또 이렇게 전파 확산이 크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이 만약에 발생되었을 때 그때 또한 저희가 집중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밀폐된 장소 허용된 공간 안에 이제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또 위험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지침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병원에서의 에어컨은 뭐 예를 들면 그 의료인이 뒤쪽에 있고 뭐 환자가 앞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있고 학교에서는 또 문을 뭐 이렇게 열고 뭐 이런 그 방안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일 오전 오후 방역을 하고 환기를 시키고 뭐 이런 거 외에는 문을 열고 조금 에어컨을 틀고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 아니 바이러스가 만약 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에어컨을 끼면 여기 자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 그러면 바이러스가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에어컨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비말을 제거하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비말을 제거하는 기제를 지금 뭐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터를 넣다든가 뭐 예, 그러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중대본 차원에서 네.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서는 방역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는 뭐 같이 지침을 준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기간 동안 중에서 가장 오늘의 개방을 진행하는 없다고 보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많은 도민들이 불편해 계신 걸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약간씩 큰 결과를 좀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좀 늦게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으로 그것도 안전한 일상생활 속으로 있게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전은 유행이 다르다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하고 계시지만 그런 전제하에서 좀 늦게 전환을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변동되면 저희는 그 상황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형태들은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금 현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개별 민간에 운영하는 시설이나 관광 그래서 저기 뒤에 저희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지도 홍보와 지도 점검은 오히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공적인 뭐 민원자가 좀 있고 당사자도 좀 상대 혼자 있는데 차별 실제 같은 경우에 생산하는 경우에 이게 그래서 현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방역 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도하고 점검을 해나가는 겁니다. 거의 뭐 중앙 저희들 지침이 그렇다고 중앙 지침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거의 유사하되 저희들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운영하자 하는 저희 지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요. 네. 거기에 방역 체제는 지금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고 계시는가요? 대안학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학교가 지금 이제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서서히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는 이제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주신 말씀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관련 대책 세울 때 네. 지금 어떤 포괄적 거리두기로 좀 완화가 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방역 상황에서 가장 걱정하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결국은 등교 계약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큰 건수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 더 붙인다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보호를 결국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증상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조심하고 대처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마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서